2004년의 아마존이랑 지금 제가 나올 때 아마존이랑을 비교하자고 하면은 사실 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죠. 진짜 뭐 제국이 됐죠. 어마어마한. 변하지 않은 거는 정말 그 정신이에요. 그 회장부터 사원까지 이 고객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단순히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아마존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이길 수밖에 없는 전략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클리셰가 아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정진입니다. 12년 동안 제가 아마존에서 근무를 했고요. 아마존 다닐 당시에는 개발자로 시작을 했다가 8개 부서, 5개의 다양한 직종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존의 경험을 담은 나는 아마존에서 미래를 다녔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하나의 어떤 스타트업에서 이제 세계 1등의 기업이 되는 그 과정을 목격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제일 오래 일한 한인으로서 쓰게 됐습니다. 유튜브에서 2003년에 한 그 회장의 테드 터크를 꼭 들어보시기를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시대의 첫날에 살고 있다. 그때는 이제 닷컴 버블이 다 꺼지면서 이제 인터넷 회사들이 다 망하던 시점이었고 아마존도 다 망한다 이런 기사들이 쫙 올라왔던 뭐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그때 당시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 정말 이런 한 명의 어떤 마인드가 이런 회사를 세웠구나. 저희가 회의 같은 거 할 때 어떤 비즈니스적인 결정을 내릴 때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고객들한테 좋지 않겠냐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고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점수를 줘서 승진도 되기도 하고 그래요. 좀 우리 회사한테 손해인데 이거를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마존이 강조하는 거는 행동력이거든요. 체스를 둘 때 어린 아이랑 체스 챔피언이 뒀을 때 어린 아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챔피언이 한 수를 둘 때 어린 아이가 두 수를 두면은 무조건 이긴다. 이제 이 비유를 들어요. 체스에서는 이게 반칙이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실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빠르게 행동하기 어려운 이유가 많이 있어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점점 덩치가 커지면은 한번 잘못 건드리면은 전체가 마비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존이 뭘 하냐면은 그런 어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인프라에다가 무지막지하게 투자를 해요. 다른 사람들,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많은 수를 둘 수 있는 실패가 허용이 되고 또 실패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 인프라를 만들어서 그 위에서 성장을 하는 전략을 가지는데 많이 넘어져도 괜찮은 기반을 먼저 만드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실패를 하면서 성장을 하고 성장을 해서 또 새로운 또 기반을 만들고 또 그 위에서 넘어지면서 또 성장을 하고 또 그게 기반이 되고 절약 얘기하면은 음료수도 하나도 공짜로 주는 일이 없고 전기값도 아낀다고 이제 자판기에 불도 꺼버리고 근데 자린고비 같이 돈을 아예 안 쓴다 이런 건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낭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약에서 이제 혁신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풍족하면 새로운 거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더 이거를 아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낭비를 더 줄일 수 있지? 이제 그런 절약 정신이 혁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약 정신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아마존이 이렇게 믿는 거고 예를 들어 10분이 걸리는 작업이 있어요. 근데 이걸 반복을 해야 돼요. 버튼 한 번으로 자동적으로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존 사원들은 이제 계속 혁신적으로 쉽고 반복되는 일은 바로 자동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업무들이 대개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이제 새롭고 창조적인 일이고 다르게 말하면은 벌써 쉽고 단순한 일은 자동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항상 해야 되는 일은 어렵고 또 모호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돼요. 아마존은 뭐 평균 근속이 1년이 채 안 됐었고 왜 그런가 보면은 생산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뭐 화장실을 맡고 어떤 사람은 뭐 주방을 맡고 어떤 사람은 뭐 전기 배선을 맡는다 이러면은 화장실을 맡은 사람이 어제 일을 좀 천천히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화장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마존의 방식은 이 팀원 전체가 주방도 다 조금씩 만들고 화장실도 다 조금씩 만들고 전기 배선도 다 조금씩 만들고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조금 천천히 하고 팀원들보다 조금이라도 못하면 투명하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누가 일을 시키거나 막 언제까지 일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스스로 계속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고 쉽게 말하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이제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시스템 때문에 좀 상향 평준화된 어떤 그런 업무 강도랄지 환경이랄지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마존 사내 곳곳에는 그 아마존 직원들을 위한 슬로건이 붙어 있는데 그게 이제 work hard, have fun, make history거든요. 근데 뭐 have fun이 뭐 얼마나 그게 적용이 되겠어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많이 붙여놔요.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회장이 자기가 졸업한 그 프린스톤 대학에 졸업 연설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이제 자기도 잘 다니던 회사를 나오면서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 어떤 결정을 내가 후회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자기가 지금 회사를 나와서 창업을 안 하면 그건 후회할 것 같다 확신이 들어서 이제 아마존을 창업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좀 모순적으로 다가왔어요. 사원들한테는 열심히 일하라고 하고 후배들한테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따라야 되는지 이제 저 안에서는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다가왔는데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어떤 목표나 제가 평생 있을 곳이 아니라 많이 배워서 결국 독립할 곳으로 보니까 그 모순이 없어지더라고요. 지금은 2015년에 퇴사를 해서 제가 매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매트 브랜딩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2주 정도 동안 매트의 본질이 뭘까를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한국에서 만든 이제 많은 매트들이 뭐 숫자도 써있고 알록달록하고 그랬지만 궁극적인 뭐 그 매트의 기능, 목적은 안전이었거든요.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 하나 더 나가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안전이 목표가 될 수 있나, 안전이 목적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안전이 목적이면 그냥 아이가 움직이지 않으면 되는 건데 그럼 안전은 왜 필요할까? 넘어져도 보고 실패도 하고 하면서 걸을 수 있고 조금 더 세상한테 적극적이고 모험심 있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안전이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거든요. 어떤 직장도 회사 생활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낀다거나 한다면은 그 다음 성장을 위한 안전한 기반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2주 전에 출간된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제가 경험한 아마존에 대한 최소한 제 분수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은 거르고 고치고 해서 이제 3년 동안 쓴 거죠. 아마존의 12년의 경험을 산다는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15,000원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